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치다현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아키나입니다. 우리 집은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요즘은 학교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저는 죄다 당연한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의 한국 사랑은 한국 아이돌 중 엑소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알려준 엑소라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진 것만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다른 한국 가수들도 보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더욱 신나는 일이었어요. 저는 엑소의 음악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엑소를 안 좋아하는 친구에게 제 친오빠인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좋아하게 되었고 음식도 궁금했어요. 한 번은 엄마를 졸라 도쿄 코리아타운 신호쿠보에 방문해 한국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엑소 앨범 발매 기념 서울 콘서트에 당첨돼 뛸 듯이 기뻤는데 할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콘서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음악 듣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아이돌의 음악은 음악성도 없고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하시면서 그저 잘생긴 외모와 이쁘장한 외모로 포장한 반짝이라며 비난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한국이라고 잘못되었다니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성에 감탄해서 취해 있는데 그런 어른들의 비열한 말들은 그저 일본이 한국만큼 세계 무대에서 인기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투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일본이 이러지 않고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몇십 년 전 향수에 빠져서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열광시켰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어디 일본이 최고라는 분야가 있나요? 옛날에 그랬다면 그건 옛날이잖아요. 저의 이런 생각에 어머니는 할아버지께선 일본의 경제가 대단했고 미국과 대등한 경제 강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며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그러자 하시면 저는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전 엄마가 좋거든요. 제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음반이나 사진, 아이돌이 찍힌 물건을 사는 오타쿠 같은 면이 있는데 엄마는 저를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엑소의 콘서트에 못 간 날 저는 아파지기까지 했어요. 화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날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불고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음식을 밀키트로 판매하는데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온라인으로 요즘 다 구매하니 엄마는 구매해 두었다가 제가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처럼 음식을 해주시고 있어요. 엑소 말고도 인기 있는 한국 가수는 정말 많아요. 방탄소년단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으니 일본에서도 당연한 것이고요. 블랙핑크라는 여자 그룹도 독특한 음악과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로 일본 여학생들이 엄청 따라해요. 제니는 샤넬 모델까지 한다고 하니 따라하는 것이 여자의 본능 아닐까 해요.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트와이스, 아이유 등등 너무 다 잘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비스 음악을 틀며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보고 실제 한국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인터뷰를 한 기자도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미소를 지으며 인정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뉴스는 곧 이활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한국의 인기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일본의 대학교나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좌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최근 증가 추세라며 마치더라고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드라마, 음악, 예능 프로그램 등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어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의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기까지 하는 거요. 저도 친구와 휴대폰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종종 한국어를 써요. 우리 세대의 일본인들은 꿀잼, 심쿵, 존맛탱처럼 한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크나처럼 웃음소리를 표현한 자음까지도 막 쓰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변하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수학여행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학교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 90% 이상이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압도적인 숫자의 학교에서는 한국행을 결정하였고 수학여행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학여행은 2달 뒤인데 제가 든 생각은 한국말을 배워서 진짜 사용해보고 싶어졌어요. 언제나 나의 든든한 내 편 엄마에게 2달만 한국어 어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럼하시며 배우는 건 좋은 거야 하시며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저희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할아버지에게 비밀이었어요. 한국이 아닌 오키나와로 간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에게 말하면 저는 여행을 못 가게 될 게 뻔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너 요즘 학교에서 늦게 오는구나. 무슨 일 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할아버지, 요즘 한국어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발음이 약간 어렵거든요. 학원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자습하고 온다고 더 늦어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셨고 할아버지는 수저를 놓으시고 고개를 숙인 채 구구름만 보셨죠. 말실수를 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수학여행은 꼭 가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그만 드시고 방으로 말없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계속 할아버지를 속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아시게 된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와의 불편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종종 드시는 오차를 타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창 밖을 보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니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반응과 달랐어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언성으로 저보고 테이블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요즘 한국이 어떤지 많이 찾아보셨다고 해요. 당신이 젊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은 참 볼품없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발전을 거듭한 대신 일본은 멈춰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사이 한국은 문화까지 발전하는 게 보이셨대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한계에 부딪혀 몇 년간 제자리 걸음으로 후퇴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아이돌을 포함한 드라마까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몇 년 전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이유도 한류 덕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단지 당신께서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사회경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요즘 원전 오염수 방출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걱정을 하셨어요. 이건 저도 아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염수 방출로 뭔가 예민해진 가운데 한국에서 또 일을 냈잖아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던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메달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일본 내에서도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래도 축구는 일본이 잘한다 했는데 얼마 전 있던 일본과 한국의 결승전에서 2대1로 지고 말았거든요. 일본 내부에서도 점점 한국에 밀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한국어로 대답해주고 싶었거든요. 기다리던 수학여행 가는 날, 한국에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은 방송에서 보던 대로 어마어마했어요. 팬데믹 이후 수학여행이라 공항에는 한국으로 수학여행 온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주 좋아 보이는 큰 버스에 타서 첫 번째 일정으로 자매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창반 수업을 받았고 경복궁 한옥마을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을 여행했어요. 여행 내내 제가 본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으로 인정해 주었죠. 친절하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배려도 많았어요. 호텔 조식에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른 어떤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때 한쪽 테이블에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일본어로 조용하게 메뉴 주문을 하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멈춰주기까지 했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라는 목적 때문에 비록 아이돌 스타를 만나진 못했지만 한국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넷플릭스에 보던 한국의 모습과 똑같았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인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시내를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역시 엑소 오빠들의 나라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고 와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어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 일본 배우들도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로키 하루마는 한국의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진솔하고 대담하며 일본 드라마와는 다른 매력이 있다. 고하였고, 다카야마 미나미도 한국의 드라마는 스토리와 캐릭터의 진행이 빠르고 긴장감이 넘친다. 고하였어요. 다른 배우들도 한국의 드라마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며 일본 드라마보다 현실적인 면이 있다라든지 감정 변화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 몰입감이 높다며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수학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신 한국을 이젠 배워야 할 신세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반일 감정을 못 느끼고 왔다는 제 말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갈수록 한국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사실 한 집에 한국에 대해 존경하는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건 일본 가정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좁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서울에 K-팝 공연장이 크게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공연도 볼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더욱 인기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